네, 안녕하세요. 디아이프로 맥스 원장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커뮤니티, CCC,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파트 2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파트 1은 이제 저희가 오늘이나 내일쯤 유튜브에서 이제 공유될 예정입니다. 파트 2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미국 대학 입시에서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적 근거로 인해 가지고 뭐 점수적인 측면,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왜 커뮤니티가 중요한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아이들은 어떠한 측면에서 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커뮤니티 내러티브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을 보았다면은 이제 파트 2에서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미국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어떻게 지내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보시기 전에 그 파트 1을 먼저 시청하시고 파트를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가 커뮤니티를 volunteering이라는 단어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contribution이라는 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가 권장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파트를 시작함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오타가 있네요. 럭셔리한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다들 이어령 교수님을 알 겁니다. 이게 뭐 종교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이어령 교수라는 분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책이 있어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우리가 미국 입시를 보면은 흔히 그렇죠. 어떤 인재상이 뽑힐까? 누가 좋은 대학교 갈까? 우리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exceptionally talented, exceptional 해가지고 남들과 월등히 구분되는 아이들을 그 학업적인 측면에서 소수 뽑아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삶이라는 것, 대부분의 인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가 아니라는, 즉, 커뮤니티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삶의 브랜딩, 저희 부원장님도 여러 번 했고,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요 책을 읽으면서, 이 럭셔리 브랜딩, 럭셔리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뭐, 너는 명품이야. 너는 명품적인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인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떠한 삶이 흔히 말하는 존경받고 럭셔리한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그 기자분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커뮤니티라는 내용을 충족시키는데 가장 근접한 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대학 입시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인재상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인재라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 아이는 이러한 럭셔리한 아이인지 사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럭셔리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답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분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가장 럭셔리한 삶은 소유가 아니고 직책도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학생회장이다. 내가 클럽을 파운딩을 했다. 내가 뭐뭇을 했다. 이게 아니고 그 삶에서 얼마나 스토리텔링이 있는지. 즉, 가장 럭셔리한 삶이란 소유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먼저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대학 입시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입시에서도 특히 커뮤니티 내러티브 관련해서 우리들은 소유에 집착을 해요. 즉, 내가 어떤 활동을 한다. 내가 어느 클럽을 만들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 내가 얼마나 기부했다. 이런 식의 소유적인 아니면 나의 직책적인 측면에서 커뮤니티를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효령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커뮤니티의 핵심은 얼마나 이 아이가 좋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냐, 혹은 이 아이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즉, 커뮤니티에서의 핵심은 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떠한 이야기를 갖고 있으며 그 이야기 뒤에 나타나 있는 아이들의 가치관과 아이들의 능력과 아이들의 발전 가능성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못 보신 분들 있다면은 이여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게 교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인데 부모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들도 읽어보시고 커뮤니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텔링, 즉 이런 거죠. 제가 뭐 보면은 봉사활동도 대충 해요. 봉사활동도 참여하면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거기 있는 아이들과 봉사하러 온 아이들과도 교류가 없고 억지로 학부모가 봉사센터에 보내고 그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협력은 없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고 나 2시간 하고 왔어. 그리고 막상 에세이 쓸 때는 거짓말하고 안 한 걸 했다 그러고 스토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 나는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클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클럽은 뭐 일주일에 1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 소유잖아요, 다. 나는 봉사를 갔다. 나는 아프리카를 갔다. 그로 인해서 나는 시간을 보냈다. 그로 인해서 나는 클럽을 만들었다. 다 소유, 직책, have, what적인 접근 방법인데 이런 내용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파트 2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저번 주에 했던 커뮤니티는 파트 1, 파트 2를 했고 오늘은 파트 3, 파트 4인데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재밌게 아이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같이 그 우리가 풀어가면서 과연 대학교에서 원하는 커뮤니티라는 접근은 아니면 커뮤니티라는 요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패한 학생들을 우리는 항상 보죠. 우리가 실패한 학생들을 보면서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더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특히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봉사와 관련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진짜 관대해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관대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요만큼 해놓고 엄청난 아이가 엄청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파트 3는 여러분들의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패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이게 실패하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기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60, 뭐 70점 미만만 받지 페일이 낙오를 하지 않으면 뭐 통과한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어떠한 과제든 어떠한 업무든 간에 우리는 미니멈 스탠디드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너의 원서를 한번 고려해 볼게. 이 미니멈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 3에서 하는 많은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 정도 수준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진짜 레드 플래그예요. 진짜 상위 대학교 가는 거는 힘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관대함, 나에 대한 관대함, 나의 자식에 대한 관대함을 버리는
그리고 이 커뮤니티라는 것을 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코가 많이 맹맹거리는데,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fail students. 일단 첫 번째에서 volunteering이라는 접근으로 또 이 커뮤니티를 접근하죠. 그 volunteering이라는 것으로. 한 세 가지 기본적인 have가 있어요. 즉, 소유. 내가 봉사와 관련해서는 내 이력서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지.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상위 대학교에 지원했을 때 충분히 대학교에서도 내가 훌륭한 아이라고 생각하겠지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유형. 봉사 유형은 대부분 요새 보면은 teaching. 이거는 항상 아이들에게 되게 인기 있는 봉사 타입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티칭과 관련해서는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적 배경에 의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 것도 왜 이걸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하지만 우리가 가리키는 걸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저학년 아이들을 가리킨다. 아니면은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을 가리킨다. 아니면은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리킨다. 아니면은 옆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킨다. 아니면은 공동체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이를 가리킨다. 라고 접근을 합니다. 또 요새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food, 그 노숙자, 쉘터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단골 손님이죠. elderly, 노약자 관련된 봉사. 그 다음에 ADHD와 같이 요새는 이 그 공황장애나 그 아니면은 emotional instability와 같이 그 정신적인 질환적까지는 않는데 아이들의 이러한 그 심리적 불안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이 내용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이게 무슨 겁나나 봐요. 이게 무슨 부담 있나 봐요. 일주일에 3시간 이상 하면은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많아봤자 3시간 합니다. 3시간 하는 애들이 제일 위험해요. 3시간 하는 아이들은 마침 그 친구들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공부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고, 그 3시간 봉사를 함으로써 나는 내 본업을 포기한, 그리고 봉사에 미친 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 착각을 해요, 착각. 그 다음에 또 요새 애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NGO나 클럽을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봉사라는 개념을 접근하고 있다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넘어했다. 한 95명 정도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여러분은 아이든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한번 좀 깊게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아이들이 이런 걸 하는지. 일단 티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하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 내용들을 이제 좀 응용을 하겠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관한 설명의 1을 가지고 오늘 설명의 2니까 설명의 1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티칭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보면은 아이들이 되게 스템 쪽으로 많이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뭐 스템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근데 요새 티칭은 탤런트랑 직결돼 있어요. 티칭을 하려면 두 가지로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는 탤런트, 즉 하버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분야를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내가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 재능을 혼자 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남들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고 다니는 애가 그리고 전 세계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1등 하는 애가 물리를 가르쳐가지고 이 물리의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물리학자가 순수 물리학자가 나오길 바란다라는 그 신념 하에 물리를 가르친다. 요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왜냐면은 이 아이의 이야기가 있고
티칭에 대한 탤런트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유학생들은 그냥 상대적으로 수학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뭐 천재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편하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봉사 정신 자체가 지금 접근 스토리가 잘못됐잖아요. 또한 티칭에서 또 성공하는 아이들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다이버시티 쪽으로 좀 연결이 되는데 나와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칠 경우에는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뭐 사립학교를 다니던가 아니면 중상층 아니면 상층에 있는 가족 백그라운드에 있는 학교를 다니겠죠. 그런데 그 학교 내에서 어린아이들, 그 학교 내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별 significance는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교육 기회가 없는 공동체에 가서 가르치는 애들은 좀 성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유형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세요. 실패하는 애들이 적어도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3시간인데 에세이는 마치 여러분들이 마더 테리스처럼 인생을 바친 식으로 에세이를 써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 성공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5시간 정도는 해요. 봉사라는 게 희생이잖아요. 그런 희생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활동들은 뭐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 해놓고 봉사는 뭐 2시간 한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보면은 중요도가 봉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 이렇게 NGO랑 클럽을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학교 안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세요. 이와 같이 이 간단한 우리가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 1, 요 3가지 구성 요건을 웬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이 정도도 없다면은 빨리 봉사를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요 정도 가지고 내가 무슨 톱 20 학교로 가겠다 하면은 착각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해롱 교수님의 책에서도 럭셔리한 삶이란 무엇이냐? 내러티브잖아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봉사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많은 한국 아이들은 한국 가족의 사람들은 이 봉사를 내가 해결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지 대학교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왜냐면 저희도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국적을 갖고 다른 문화에서 온 이제 사람들 컨설팅을 하는데 두드러지게 왜 한국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I have done 이야기가 특히 봉사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2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봉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힘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원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는 어떤 노력을 했니? 너의 이야기는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열심히 한 아이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힘들고, 그 안에서 협동력과, cooperation, communication, diversity, sacrifice, commitment, creativity, 이러한 키 밸류들을 요구하는지 알아요. 열심히 한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감히 I have done, I have sold란 단어를 쓰질 않아요. 오히려 I am trying my best. 나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I am trying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I have done이라는 접근 그 철학을 갖고 아니면은
관점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education equity, 그러니까 교육 평등에 대해서 해봅시다. 한 달 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두 명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개인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I have done 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I am trying. 또한 내가 어떤 특정 아이를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ADHD를 경험하거나 심리적 불안정감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고 있어요.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얼마나 더 많은 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 아이가 다시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안 보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사인이 보이면은 얘가 긍정적인 사인을 보이니까 나는 이 아이의 삶을 바꿔놨다. 끝. 이야기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쓸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에 대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노출되는 환경인 것 같아요.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와서 해결해 주고,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르면은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성적을 올리고, 아이가 시험을 봐야 되면은 학원에 가서 시험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올리고, 누군가 제3자가 항상 대신해 줄 수 있는 답이 있었어요. 삶에서. 자기가 주체가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봉사 이야기도 이런 방향으로 오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실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I have done, I have achieved. 이런 이야기로 나가는데 그 뒤에는 이 친구의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샬로한지가 이 아이의 에세이를 통해서 그대로 아이가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타임라인인데, 타임라인. 우리가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봅시다. 우리가 언제 해야 되는지. 그 90, 11학년 때는 솔직히 이 본인만의 volunteering 하나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90, 11학년 1학기까지는 내가 노출을 했다라는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내가 진짜 커밋하고 열정이 있는 나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전에 이 분야에 접근,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12학년 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지, 이러한 나의 이야기가 이러한 타임라인을 통해서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실패한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하단에는 academics, non-service, sports, music, art. 그 다음에 마지막에 service가 있습니다. 즉, 공부, 봉사와 관련되지 않은 학교 활동, 예체능,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바는 이 아이가 원서상, 그리고 자기의 이력서상 얼마나 시간을 많이 이 영역에 투자하는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떠한 표를 그리고 있나요? 대부분의 실패하는 아이들은 봉사보다 예체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배의 시간을 보내죠. 봉사보다 그 봉사와 관련되지 않은 학교 활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봉사보다 한 3배 정도의 시간을 보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학점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회 나가기 위해서 적어도 봉사보다 4배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시간을 보내는 대상, 무엇을 하는 행위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 사람과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여러분들의 원서에는 이러한 형태의 시간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에세이에서는 봉사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혹은 나는
봉사 정신, 남을 위하는 정신이 강합니다라고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봉사, 커뮤니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중요했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의 그 What is your narrative, storytelling 이란 그 책을 소개를 했고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아이들의 네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이쪽에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 아이의 커뮤니티 내러티브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successful students 한번 볼게요. successful student 간단해요. 일단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학교에서 우리가 파트 1과 2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학교에서는 volunteering 자체를 contribution이라고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대학교의 멘탈리티는 뭐냐면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아이가 contribution을 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사와 advocacy. 그래서 너는 이러한 봉사와 advocacy를 통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냐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죠?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만들었다, 직책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너의 이야기는 뭐냐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통해 가지고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했냐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은 학업이에요. 이거는 대학교 원서를 봤을 때 너가 학업을 가지고 어떻게 기여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이 contribution, volunteering 이걸 왜 학업에 제가 집어넣고 대학교에서도 왜 이걸 원하냐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재능, 능력을 어떠한 목적으로 너는 사용할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에세이에서 물어봅니다. academic 에세이에서. 즉, 우리는 공부를 단순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혹 운이 좋아가지고 학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건지. 그래서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도 이러한 커뮤니티적인 내용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대학교에서도 이걸 원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냐면은 이거를 또 분리해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거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봉사를 한 개 정도 했다면은 그냥 이거를 커뮤니티로 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대학교에서 원하는 한 가지 축입니다. 두 번째 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봉사와 이런 아카데믹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했던 재능 기부, 탤런트. 대학교에서는 탤런트란 단어를 쓰고 저는 그냥 재능 기부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재능을 갖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재능 기부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재능. 그 다음에 그거를 공유하면서 기부하는. 그래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커뮤니티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하려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대학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지난주부터 계속 노민했던 건 뭐냐면은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첫 번째로 본 거는 점수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구분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학교에서 말하는 인재상과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volunteering slash community 즉 contribution을 얘기하고 있다. 입학 결과에서도 아이들은 다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다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소유적 접근 방법 아니면 행위적 전국 방법으로 가고 있고 하지만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 괴리를 통해 가지고 또 아이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대학교에서 과연 원하는 커뮤니티란 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서비스, academics,
and talent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할 부분은 뭐냐면은 각 영역별로 지금 아이의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 이야기에 따라 가지고 과연 이 친구는 어느 대학교에 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이제 아카데믹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카데믹과 관련돼 가지고 이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10가지 영역에서 내가 지금 그래서 다들 종이 하나 꺼내세요. 종이 하나 꺼내고 연필 하나 꺼냅시다. 그리고 제가 서서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카데믹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는지. 1번 상위 10% GPA를 유지하고 있다. 2번 수상 경력을 누적시키고 있다. 3번 학교 밖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있다. 4번 학교 내에 학업과 관련된 EC 활동을 하고 있다. 5번 학교 밖에서 공부와 관련된 EC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6번 논문을 쓰고 있다. 아니면 논문들을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갈립니다. 6-1은 슈퍼바이저, 즉 내가 이 논문을 썼다라고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과 논문 작업을 하고 있다. 뭐 대학 교수가 되겠죠. 아니면 두 번째는 6-B, 나는 돈을 내고 제3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논문을 쓰고 있고 이 사람이 추천서는 쓸 수 있지만 쓰면은 매우 웃기게 보일 거다. 7번. 나는 적어도 서류상에는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논문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8번. 나는 실질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9번. 나는 우리 공동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empower하고 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주고 있다. 9가지가 있습니다. 아카데믹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틱 해보세요. 상위 50위 정도 가는 애들은 요 정도를 유지합니다. 상위 50위 정도 가는 애들은 어, GPA 10% 아닐 수도 있어요. 걔는 그래서 뺐습니다. 근데 수상 경력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서머 캠프 가고 있고, 그리고 교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슈퍼바이저 없이 리서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요 정도 군에 있다.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대학교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학업, 봉사, 재능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적, 리더십적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50위권 보면 될 겁니다. 50위, 40위권. That's where he or she belongs. 그 정도 가던 아이들이 요 정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2, 30위 가는 아이들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더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적어도 논문을 쓸 때 슈퍼바이저는 있어요. 어느 대학 교수나 아니면은 연구소나 그 선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 논문을 지도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게 퍼블리케이션 되고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직 이제 아이비리그는 안 됐어요. 톱 20도 안 됐고 20에 30위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논문도 있고 7번 특히 이 7번에서 끝나요. 이 논문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 문제를 지적은 해요. 그리고 어떤 이론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언급도 해요. 하지만 8, 9번까지는 못 갔어요. 이런 군에 있는 아이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은 1부터 7까지 솔직히 다 충족이 됐거든요, 이 친구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지금 이 아이들은 이 부분이 거의 다 충족이 됐어요. 충족이 됐는데
없는 게 뭐냐면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질적인 현실에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톱 20 안에 있는 학교는 못 가고 20이, 30이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매우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게 없어요. 어차피 20위 안에 있는 학교들이 원했던 인재상이 아니에요. 왜 실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봅시다. 이제 volunteering track. 이제 봉사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카데믹이었습니다. 이제 봉사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는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또 첫 번째처럼 아카데믹처럼 제가 또 9가지 항목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 이 아이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봉사는 하면 안 돼요. 무슨 뭐 세계가 멸망한 것처럼 느끼나 봐요. 그래서 봉사가 아무리 누적해도 뭐 여러 개 봉사를 합해도 일주일에 5시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봉사 자체가 이 그냥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존 어느 단체에 가장 시간 때우기 식의 봉사로 이루어진다. Serving and Service. 3번. 원서 자체에, 이력서 자체에 그 한 두세 가지 이상의 봉사 활동 접근, 봉사 활동, 유형의 봉사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타임라인에서 말했죠. 11학년 때까지는 다양한 봉사를 노출돼가지고, 그 다음에 11학년 2학기 때 자기만의 봉사 활동을 찾아야 되는데, 이 3번은 뭐냐면은 다양한 봉사 활동이 계속 뭔가 만들고 있어요. 클럽이나 NGO를. 하나든 여러 개든. 그런데 그거를 왜 만들었는지에 근거가 없어요. 그 NGO와 그 근거란 뭐냐면은 그 클럽이나 NGO를 만들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Women in STEM 그러면은 스템 안에서의 여자의 뭐 차별 하면은 적어도 이력서에 차별, 이퀄리티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스템을 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스템에 대한 이런 차별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 노력을 해가지고 끝에 이 클럽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딱 나와버려요. 4번입니다. 5번.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뭐 10학년에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온 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뜬금없이 어느 활동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억지로 이야기로 엮으려는 거. 6번. 봉사인데 되게 특이한 게 이 친구는 이 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또 교육을 배운 그 받은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DHD 봉사를 한다. 그런데 이 친구는 뭐 여름에 ADHD 관련된 대학교 수업을 들었어요. 뭐 세미나를 가요. 기타 등등. 7번. I라는 나보다는 위에 초점을 둬 있는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8번. 학교 교내에선 활동들을 교외로 확장을 시킵니다. 9번. 여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름 방학 동안 이 봉사와 관련된 기존에 형성돼 있는 기관이나 전문화되어 있는 단체에 통해 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확장시켜요. 잘 봅시다. 이 9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과연 지금 어디 있을까요? 50위권 아이들 1부터 5번입니다. 주로 5시간 이상 봉사 안 하고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리킴, 노약자들 도와주는 활동에 있고 봉사활동의 다양성도 없고 하지만 남들을 보여주기 위해 아까 말했죠. 이어령 교수가 말했던 소유적 개념에서 봉사를 접근해요. NGO 만들어요. 클럽 만들어요. 과시하고자 하는 활동을 해요. 아프리카 가요. 남미 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1부터 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 뭔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면은 이 친구는 한 52, 40위에서 원하는 대학교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쪽 봅시다. 이제 2, 30위권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4, 5, 8, 9의 흔적이 조금 보여요. 즉, NGO도 만들고 이런 이벤트도 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노력이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교내에서 시작했던 교외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교외에서도 학기 중 방학 중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시간은 좀 더 많이 투자해요. 하지만 얘네들이 왜 톱 20 안으로 못 들어가냐면은 대부분의 이런 아이들은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만들었다. 내가 어디에 가입했다. 내가 무엇을 추진했다. 나로 돼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는 아이들은 7번입니다. 위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6번이에요. 이러한 봉사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시험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봉사하고자 하는 대상과 봉사하고자 하는 봉사 타입에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요? 배워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마침 그 김정은 그처럼 그 만들어내는 신화처럼 I was born to be great. 봉사에 있어서는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식의 접근 방법으로 합니까? 이제 volunteering이 나왔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talent. 재능이 매우 중요한 거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재능을 했을 때는 좀 여기서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혼돈.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이가 잘한다는 거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게 필요하고요. 아이들을 인커리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싸거나 우리 아이는 좀 과대평가하는 거는 입시에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 뭐 잘하면은 마치 이것만으로도 아이비리그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여러분 그 학부모님도 입시 해봤잖아요. 본인 삶에서 한국에서 뭐 스카이 가는 거 어렵잖아요. 조금 뭐 반에서 1등하고 가는 게 아닌데 왜 아이들한테는 이러한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접근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재능 플러스 기부, 재능 기부, 탤런트 컨트리뷰션이라는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은 이제 많은 대학교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또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9가지 영역을 보겠습니다. 이 재능과 관련해서 1번 학교 교내에서 근거를 가지고 재능을 말한다. 그러니까 재능의 근거가 교내에서의 순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해요. 전 세계에 100만 개 넘는 어,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수학 잘한다고 뭐 그런 거. 두 번째, 우리 지역에서는 좀 하는 편이에요. 세 번째, 이제 나라 국가대표 봅시다. 국가대표. 그러니까 뭐 국가대표 선발 전에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4번. 그래서 여기 1, 2, 3 했을 때, 특히 리지널하고 내셔널 했을 때 결과입니다. 뭐 모두 준비했다가 아니에요. 뭐 준비했는데 안 됐다, 아쉽게 안 됐다, 결론은 안 된 거예요. 4번. 이 재능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요. EC. 그 다음에 여기서 5번 쇼케이스. 이 재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6번 좀 다르죠? 이 재능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7번 이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있어요. 재능을 어떻게 쓰냐라는 거잖아요. 5번 자랑하는 거, 장기자랑, 퍼포먼스 했다. 쉐어하는 거, 아이들에게 기회를 줬다.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응용하고 있다. 7번 아이들도 이러한 재능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의 기회를 줬다. 8번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real life problems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9번 이거는 5, 6, 7의 연장선, 6, 7, 8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능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즐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새로운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재능과 관련돼서 9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아이가 재능이 과연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교들은 어떤 수준의 아이들을 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톱 50. 뭐가 없어요. 톱 50.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숙지로 내볼게요. 톱 50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50위 안에 드는 아이들은 주로 어디에서 재능을 보일까요? 50에 드는 아이들은 되게 간단해요. 대부분 요 정도? 스쿨 베이스, 교내에서 조금 잘해요. 아니면 지역에서 조금 흔적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전국구는 못 갑니다. 그 다음에 EC 활동하고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대부분 자랑하는데 급선무예요. 나의 재능은. 물론 뭐 봉사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가리킴도 조금 있어요. 한 요 정도입니다. 우리가 50위 정도 가는 아이들은 요 정도 부분에 있어요. 즉 학교나 아니면 지역에서 조금 부각을 보이고 그 다음에 교내나 교회에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활동 자체가 이제 무엇을 하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마지막 수업에서 했던 얘기 소유냐 스토리텔링이냐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유적인 개념으로 가요. 교내에서 수상 경력, 위즈는 수상 경력, 활동 조금 하고 있고 남들 앞에서 내가 이거를 자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가리키고 있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로 있다면은 한 50위권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한 2, 30위권 봅시다. 2, 30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적어도 아이들이 리지널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스쿨은 있겠죠. 그러니까 스쿨, 리지널하고 내셔널까지는 다 있어요. 그리고 EC도 하고, 요 정도는 조금 다 기본적으로 능력적인 측면이니까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주냐면은, 쉐어링하고 티칭에 조금 초점을 둬요. 20위권 애들은. 내가 어느 공연을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은 음악을 하면은 나 어디 엘들리 센터 가서 공연했다, 공연 10번 했다. 쇼케이싱이잖아요. 그건 쉐어링이 아니에요. 20위권 애들은 한 요 정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상위 대학교 가는 애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 이쪽에 초점을 둬요. 솔직히 이러한 공식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학교 베이스 탤런트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임파워하고 이렇게 가도 톱 10 아이비리그 갑니다. 왜냐면은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너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뭐냐?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냐? 이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듯이 이 세 가지 영역, academic, community, volunteering, 탤런트를 가지고 오늘 봤던 이 간단한 엑서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군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신 다음에 입시를 준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를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 now 이제 다 왜 제가 이 이틀에 그 두 번에 거쳐 가지고 커뮤니티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설명회를 했는지 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미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은 저는 커뮤니티 미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입니다. 라고 저는 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했던 설명회는 이제 오늘이 뭐죠? 2025년 2월 10일인가 9일인가 10일이겠죠 10일 오늘 올라갈 예정이고 이 부분도 이제 파트도 같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미국 입시 준비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교들이 최근 한 5년 동안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서는
커뮤니티, 컨트를 contribution이라는 단어로 엮어가지고 I의 academic, I의 volunteering, I의 탤런트를 최대한 많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대학교 어나운스먼트나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디스커션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으니 이 부분들을 반드시 숙지해 가지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DI 파트너스로 DI 프랩에 연락을 주시면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그 다음에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